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5페이지 1회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미리 풀어오셨죠? 네, 미리 풀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재서. 우리 이제 마킹 포함해서 보통 세 과목인 경우에는 60분이고 그러면 한 과목이 20분 걸리는데 실은 20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생물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이제 마킹하는 거 그냥 무시하고 20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형질이 서로 다른 부모의 교배를 통하여 얻은 자손들의 형질과 개체수를 표시한 것이다. 제조합 비율은 얼마인가? 그래서 제조합 비율이라는 것은 교차율을 의미하겠죠. 교차율은 전체 생식세포 중에서 교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몇 %나 되느냐. 그런데 생식세포를 보고 생식세포 유전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검정교배를 해서, 물론 여기서 검정교배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부모의 경우에 라지 스몰의 라지 비 스몰 왼쪽 거, 그래서 그것을 열성순종과 교배를 하죠. 그래서 열성순종과 교배를 할 때, 검정교배처럼, 그래서 열성순종과 교배를 할 때,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이 그 열성순종이 아닌 다른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열성순종과 교배에서 전체 자손 중에서 교차에서 만들어진 자손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전체 자손은 다 더하면 400개체고, 그 중에서 왼쪽 부모에서 라지와 라지비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죠? 상인 연관인데, 그럼 연관된 게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교차에서 만들어진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래서 18 더하기 22 하면 40. 그럼 400분의 40 하니까 교차는 10%. 그죠? 2번. 그러면 신장의 네프론과 집합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그림에서 가나 다를 합해서 우리는 헬레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헬레골이 하행지, 나와 다는 위로 올라가니까 헬레골이 상행지. 그래서 그 헬레골이 하행지에서 수분의 흡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반환점을, 헬레골의 반환점을 도는 순간 수분 재흡수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에서는, 그러니까 헬레골이 상행지에서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의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안쪽 수질 쪽에서, 그러니까 나에서는, 나는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재흡수되고, 다에서는 그러니까 다는, 그러니까 헬레골이 하행지에서 안쪽 속질에 있는 쪽보다는 바깥쪽 속질에 있는 게 더 두껍죠. 혹시 그런 것도 지엽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헬레골이 상행지에서 위쪽이 더 굵습니다. 그래서 굵은 부분에서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재흡수가 되죠. 그리고 라와마는 집합관인데, 집합관에서도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재흡수가 되고 수분 재흡수도 일어나고, 또한 이런 수분의 재흡수에는 ADH가 관여하는데,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되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시상하부에서 생성되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생성되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는데, 호르몬을 운반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호르몬 운반은 주로 누가 해주냐면 혈액이 주죠. 혈액이, 또는 림프액이, 주로 혈액인데,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그 ADH 그리고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으로 갈 때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한다. 맞아, 틀려?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되는데, 그럼 시상하부에서 TSHRH 줄여서 TRH라고 부르는데, 시상하부에서 생성되어서 분비될 때,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TSH 분비를 촉진하는데, 그럼 이 TRH의 경우에는
혈액으로 분비되죠. 혈관으로. 그럼 이 시상하부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뇌하수의 전엽에도 모세혈관이 있겠죠. 그럼 그 혈관을 뭐라고 부르겠어? 원래 소장에서 양분 흡수하면 그 소장에서의 양분이 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 소장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간에도 모세혈관인데, 그래서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혈관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문맥. 근데 이 경우에는 간으로 가니까 간문맥이라고 했고, 물론 이 경우에는 그냥 문맥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문맥으로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때 문맥으로 분비하죠. 그래서 뇌하수의 전엽에 가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갈 때, 그러니까 뇌하수 후엽에서 ADH 분비되고 또 옥시토신 분비되는데, 근데 만들어지는 것은 시상하부에서. 그럼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문맥계를 통해서 뇌하수 후엽으로 간다? 맞아, 틀려? 시상하부에서 신경분비세포가 뇌하수 후엽까지 뻗어져 있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 후엽까지 신경분비세포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계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죠. 새로운 내용이었구나. 자, 그럼 이제 어쨌건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ADH, 또 나트륨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알도스테론은 주로 어디에서 작용하냐면 원위세뇨관하고 집합관에서 작용을 하죠. 자, 그런데 그 ADH가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물은 인지질층을 조금은 통과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포막을 통과하죠.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아쿠아포린. 그래서 결국 ADH가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쿠아포린을 세포막에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위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그럼 근위세뇨관에서 또한 그 헬레고리 하행지에서도 수분 재흡수가 일어났는데, 그럼 이 수분 재흡수에, 그러니까 근위세뇨관과 헬레고리 하행지의 수분 재흡수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는 ADH가 작용하면 아쿠아포린이 더 많이 작용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 가에서 아쿠아포린을 통해 물이 흡수된다. 재흡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 오줌 여과액의 농도는 나보다 다에서 더 높다. 자, 또 말로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근위세뇨관이 있고,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하행지, 그리고 상행지. 물론 요 윗부분이 더 굵다 그랬어. 특히 요 녀석.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농도. 그럼 여기 나트륨이온 가지고 얘기할게요. 나트륨이온의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그럼 근위세뇨관과, 여기 원위세뇨관이고, 근위세뇨관과 헬레고리 하행지에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난다. 수분 재흡수가 일어난다. 그럼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는 만큼 이 여과액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이해되지? 그럼 여과액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그럼 이 여과액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여과액의 농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당연히 낮아지겠죠. 나트륨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일어나지만 여기 농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과액의 농도는 나와 다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2번 틀렸고, 3번. 라에서 염화나트륨이 확산에 의해서 재흡수된다. 능동수송이죠. 능동수송이고, 4번. 뇌하수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호르몬 이미 틀렸죠. 후엽에서 분비되고, 생성은 시상하부. 그래서 집합관에서,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된다. 전엽이 아니라 후엽, 그럼 맞는 거고요. 답 1번이었고.